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박수를 친 이유는요, 꼴찌에게 박수를 남북 단일팀 비록 패하고 있지만 전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포항 2.6 여진 오늘 새벽 6시 30분 발생했다. 아유, 안타까운 기사들이에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 오늘 1심 선고, 대한민국 운명의 날입니다. 오후 2시죠. 자, 클로이 김 천재 스노우볼 재미교포 클로이 김 10시 결선 진출. 자, 부모님의 나라에서 게임을 하고 있죠. 첫 곡입니다. 보아의 넘버 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원포인트 뉴스 하우영 한겨레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하우영 기자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잘려서 한겨레21로 갔죠? 아니요. 그럼요. 한겨레21에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 근무요? 네. 순환 근무. 한겨레가 무슨 순환 도로예요? 정치부도 갔다가 사회부도 예. 갔다가 한겨레21부도 에이스는 갔다가. 그렇게 안 돌리죠? 정말요? 예, 에이스가 아니니까 돌리죠. 겸손해지겠습니다. 돌려나.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청취자를 지배하지 않는 방송. 느낌이 오죠? 느낌 좋네요. 그러면 소통하는 방송. 6673님 봉도사님 지금 여수 여행 끝내고 수원으로 가고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가는 길 내내 설경에 눈이 호강 중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기대할게요. 화이팅.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봉도사의 공소시효는 유통기한은 3월 2일로 끝납니다. 3월 3일서부터는 정봉주로 돌아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예, 저는 어려워서 모르겠고요. 일단 아니요, 이 뉴스가 뭐냐고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주 회동에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창 이후에 남과 북의 대화를 지지할 뜻도 밝혔는데요.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예.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의 기사를 통해서 공개를 됐는데요. 그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군 2호기에서 펜스 부통령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두 차례 실질적인 대화를 했고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 이선 대화와 교류를 뜻하는데요.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한국이 관여하고 한국이 접촉하고요. 그 다음이 미국도 잠정적으로 그 이후 곧바로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건데요.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하세요. 일단 순서를 한국을 먼저 정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잠정적으로는 같이 하겠다. 여기서 잠정적으로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고 참가하겠다는 뜻을 더 강조한 말로 읽히고요. 예. 그리고 곧바로 관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쌩깠대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네. 좀 샤이한 성격인가요? 그것보다는 지나치게 뭐랄까요, 고든 성격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외골수라고 해야 하나요? 덕후. 샤이한 성격이면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외교적인 격식은 갖추죠.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했던 뭐 지각이라든가 아니면 개회식 석상에서 보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북한 측을 외면한 거라든지. 그렇죠. 결례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례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결례를 했을까요? 보여지기는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지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Just showing. 그 부통령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적극적인 지층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보수층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가 필요했겠다. 그리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나 이 북미 관계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는 거죠.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네. 8월 중에 한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8월이라고 지금 예견하셨나요? 예, 8월 15일쯤 있을 것 같고요. 8월 15일이요. 늦어도. 그럼 6월이나 8월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6월 15일이나 8월 15일. 예. 그리고 10월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를 제외한 2인자가 북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면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방카나 이방카 아니면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펜스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예. 상징적인 인물이 갈 수도 있고 예. 실질적으로 펜스가 갈 수도 있고. 유엔 사무총장 갈 수도 있고. 지금 예견하신 거죠? 그럼요. 셋 예. 중에 하나가 갑니다. 그게 9월 10월 사이에. 그 11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 6개월 뒤에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큰 역사적 사건이 또 6월 초에 일어나죠. 그건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큰일 납니다. 우리 작가를 노려보는 거 봐요. PD도 노려보고. 예. 떼치.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4월입니다. 최대한 압박 예. 그리고 관여라는 대북 정책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압박만 있었어요. Maximum pressure and pressure. engagement. 예. She's from New York. 후. 예.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오셨나요? 예. 네. 개념적으로만 보면 동시적인 압박과 관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서야 관여라는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iplomatic engagement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예. 일단 북미 간 조건 없는 탐색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탐색적인 대화가 이런 말이 처음 나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아하. 그런데 당시 백악관에서 이 개인 의견이다. 그렇죠. 개인 의견이다. 그럼 뭐라고 한번 또 디스했죠. 예. 근데 실제로 국무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서는 개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언론에다는. 네. 그래서 뭔가 그것을 전략적 양수겸장을 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서로 잘 모르고 서로 디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짜고 친 거죠. 짜고 친 거죠. 예. 틸러슨 애송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애송이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틸러슨을 탁 밟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틸러슨이 뭐라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내가 틸러슨보다 머리가 좋다. 네. 자, 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 죄송합니다. 판사님들 죄송합니다. 부장검사 구속시켰나요? 긴급 체포입니다. 긴급 체포. 호호.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에서 검사를 그것도 부장검사를 이렇게 긴급 체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부장검사 높지 않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는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럼요. 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12일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영지청 소속의 부장검사 한 사람을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고양지청이에요? 예. 실제로는 좀 특정이 되겠죠. 익명으로는 했지만. 네. 그래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히 수순으로 검토 중이고요. 제가 한 10분 안에 이름을 알아와야겠는데.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피해자 신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장검사 신원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피해자 신분을 고려한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출범을 했지만 예. 실제로 검찰 내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범죄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혀왔고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은 수사하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조사해 대검찰청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성과가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찍혔었는데요. 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오늘 선고? 오후 2시 10분입니다. 예.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16년 11월입니다. 시간 잘 갔는데요. 예. 15개월 말입니다. 15개월이요. 예.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주목이 되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입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2시 10분에 하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하고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가 내려집니다. 예.
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강요호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죄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무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해서 징역 25년을 구형했고요. 예.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요.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있는데요. 안종범 수첩하고 부정한 청탁 등의 인정 여부인데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검찰 MB 다스 추가 비자금 확보했다. 이게 계속 얘기만 솔솔솔솔 나왔는데요. 네. 이 추가 비자금 확보되게 되면 자 지금까지 나온 비자금은요. 2017년 네. 12월 21일 전, 즉 네. 형법 개정 이전에 네. 나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짜리였죠. 예. 근데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비자금이 찾아졌다? 이것은 그러면 공소시효가 15년.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했던 것도 연관선상에 같은 수법으로 계속됐기 때문에 있다면 포괄일죄. 포괄일죄. 같이 공소시효 15년. 우와 대박. 올림픽은 있어도 검찰은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성화는 꺼져도 검찰은 달린다.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꺼지잖아. 네네네. 25일 날 꺼지니까. 예. 검찰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효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공소시효가 시효를 극복했다. 그렇죠. 그만큼 이 공소시효가 자신들한테도 부담이었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문찬석 그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네. 참여연대에서 고발할 때 네. 돈을 회사에다 반납한 게 2008년 3월이므로 네. 공소시효 지났다 그럴 때 문찬석 검사가 차장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들만의 생각이다.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다고요? 공소시효를 극복했다. 공소시효를 극복했다. 예. 성화는 꺼져도 검찰은 달린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말씀드린 대로 다스 쪽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했다. 예. 120억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예. 속보가 들어왔네요. 한국 GM 군산 공장 오늘 5월 폐쇄 결정했다. 허허. 군산이 들썩들썩하겠는데요. 예. 2,000명 구조 조정. 야,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요. 지방 분권이 좀 제대로 돼갖고 경제들을 좀 살려야 될 텐데. 자, 근데 우리 지금 방송 일부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한 분이 열심히 듣고 있다는 지금 문자가 왔네요. 문자는 안 왔고요. 제 느낌으로. 정청래 의원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네. 얼마 전에 통화도 했는데요. 목소리는 밝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명자님 시사 무식하다고 남편한테 무시당했는데 정치쇼 듣고 아는 척 잘하고 있어요. 몰라도 무시하면 안 되죠. 모르는 분들을 다정다감하게 함께 시사의 세계로 끌어내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정치쇼. 누구의? 정봉주. 예. 봉도사는 3월 2일로 공소시효 만료. 3월 5일서부터는 정봉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등군사법원 폐지, 영장제도 없앤다라는 국방고발 소식입니다. 오호. 이게 무슨 의미죠? 군대 간 사람들, 군대 간 자녀를 둔 사람들한테 뭔가 좀 획기적인 소식 같은데요. 일단 관심사부터 전해드리면요. 예.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제출했고요. 그 중에 보면은 고등군사법원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그 법원장이나 그 군 지휘관들이 재판에 개입돼 왔거든요. 그래서 군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사법권이 행사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좌배석 우배석은 법률 상식을 갖고 있는 군 법무관들인데 가운데 있는 재판장은
전혀 군 법을 모르는 예, 군인입니다. 군인이 앉아갖고 예. 막 깎아주고. 예. 그래 왔어요. 사람 그래서 1심에서 한 5년 받은 게 2심 갖고 막 다 깎고 풀어주고. 예. 그러니까 군 폭행이 없어지질 않고. 그렇죠. 보다 엄정하고 보다 공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 예, 이걸 평생 주장했던 최강 변호사에게 박수를. 그렇죠. 그렇죠. 예. 정학 변호사에게 이게 박수입니다. 예. 군에 있는 이르면은 예. 군내 폭행이 없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군에서 폭행해도 1심에서 형 높게 받아도 2심에서 다 깎이니까. 실제로도 많이 묻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군 폭행 사건이 커지면 예. 지휘관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휘관을 보조한다는 명분 아래. 그렇죠. 아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도 폐지되는데요. 예. 영장 청구를 지금까지 승인해 왔던 거예요. 말하자면 검찰의 힘이 영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많은데 군 지휘관들한테 이런 막강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아, 예. 그게 그 군 사법 체계 개편해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하던 게 맞습니다. 인재 개편이 되는 예. 거예요. 자,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하소소소소. 정봉절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성 시각 엄마 언니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2분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자, 그리고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 대신해서 지난주에 변호사로 출연하셨었죠. 예. 이동용 작가님. 대타 전문 패널 이동영입니다. 지난주 백성문 대타, 오늘 양지열 대타. 이런 훌륭한 방송에 대타로 불러서 고마운데요. 예. 우리 제작진이 좀 눈치가 없어. 왜요? 바쁘다 그러면 말뜻을 알아들어야지. 계속 전화 와서 목요일은 어떠세요? 수요일은 어떠세요? 앞으로 좀. 바쁘다 그러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예. 대충 알아들어 정확히 알아들어. 그리고 오늘 이거 언니 코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누가 봐도 생 마초인데 이거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마초? 네. 저에게 마초?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 예. 근데 대타 전문 이런 비어 쓰지 마세요. 땜빵 전문. 내가 머리 써서 대타로 바꿨는데 계속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자, 아우 신메타민 고란사의 중아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우리 예 왜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럼 난 갈라 그러다가.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모릅니까? 예쁘단 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럼요. 그럼 우리 근데 하지 그 말죠. 뒷말까지 못 들은 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예. 예, 고란입니다. 그 요즘은 진짜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농담을 안 하겠다는 돼요. 그런 시도는 예. 아예 하지 그러니까. 마시라. 예. 시도조차. 그냥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그 모임의 분위기를 띄운다는 이런 건 사실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얼굴에 김이 묻어 있는데. 잘생김. 이런 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건 했던 게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뉴스, 페이크 뉴스. 네. 페이크 뉴스 just come from New York. 뉴욕에서 막 왔죠? 아, 예. 제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오, 뉴욕에서 오셨어요? 네. 바쁘시네요. 그럼 한번 새로운 욕을 해보세요, 뉴욕. 아, 뉴욕.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거 네. 하지 마요. 이 직장 상사 이렇게 하면 안 웃을 수도 없거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위계에 맞아요. 의한 폭력이에요, 그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지금 평창 올림픽이 네. 전 국민의 성원 속에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대책단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 사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진짜 헷갈려요. 저희 그게 문제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보면 우선 평양 올림픽 이게 대표적인 가짜 네이밍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평양과 평창을 구분을 못 하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펠링 한두 개 차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발음이 그게 그거 같잖아요. 평양, 평창. 아니 실제로 외국의 어떤 관광객이 네. 평창 가려고 하다가 평양 공항에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실제로. 그렇죠. 네. 베이징에서 이건 진짜 뉴스인가요? 그 진짜 뉴스예요 이거는. 아니, 예. 베이징에서는 평양 바로 티켓을 팔잖아요. 네. 예.
그것 네. 저것도 보도 한번 됐는데 진짜 뉴스야? 진짜 뉴스. 진짜 뉴스입니다. 네, 진짜 그거 뉴스. 맞습니다. 진짜 예. 뉴스고 그다음에 외국 그 방송에서 음흠.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해서 예. 교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실수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평창을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네이밍 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가짜 뉴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평양 올림픽이란 네이밍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게 남북 단일팀 구성인데요. 아하.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각종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기 관련하여 또 온갖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키 유니폼 관련하여서도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요. 무슨 그거요? 하키 유니폼. 그건 못 들어봤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이 하키 유니폼에 들어 있는 문양이 인공기 같다. 예, 그래서 비굴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 하키 유니폼에 들어가는 문양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IOC가 결정을 해주고, 어허. 예, 그 몇 그렇죠. 개를 단일팀이니까. 네, 몇 개를 제시해서 이제 남북에 다 물어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IOC가 결정해 준 거기 때문에요. 이 하키 이게 만약에 인공기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IOC IOC가 그런 임원진들이 거죠. 정부게요? 뭐 논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현송월에 관련한 가짜 뉴스는 정말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진짜 두 번이나 부활을 하셨어. 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가 되살아난 그녀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애인이다. 애인설. 이거 다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선수촌에 인공기가 설치됐는데 제일 크게 혼자 걸었다. 네, 이것도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이건 의도적이라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가짜 뉴스 플러스 왜곡 뉴스 플러스 뭐 하여튼 의도하는 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김일성 가면 뭐 이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저는 만약에 김일성 가면을 가지고 응원했다면 진짜 웃긴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막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들으면서 네. 가짜 뉴스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송월이 살아났으니 네. 그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남측에 시민사회 운동에서 마른 입 다시 살아나를 그거를 불렀다 이렇게 막 기사를 만들 것 같아. 너무 복잡했나요? 네,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복잡한데요. 그래서 어려운데요. 지금 그 봉도사 가짜 뉴스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봉도사 얘기를 알려면 많은 마른 입 기초 사실을 예. 알아야 돼요. 가짜 마른 뉴스는 입 간단하게. 간단해야 돼요. 그러면. 예. 그렇죠. 각자 가짜 뉴스 한번 씩 해볼까요?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안 거지. 그런 거. 되죠. 아니 이거 멋있잖아요. 뭐. 딱 눈에 들어오잖아. 현송월이 음란물을 찍어서 총살당했다. 간단하지. 확 들어오죠. 간단하잖아요. 머리 근데-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이유 없이 살아났다. 그렇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보를 냈었던 오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짜 사람들은 뉴스. 예. 사과를 해야 돼요. 그만큼적으로.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네. 그 네티즌들이 일부 네티즌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도 있고 기성 언론이 만들어내는 언론에서. 가짜 뉴스 있거든요. 근데 기성 언론이 이렇게 하면은 계속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가 아니고 무조건 꼬투리 잡기 비판을 위한 비판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신 쌓이길 바라는 것 같은데 꼭. 눈치챘나요? 아니 고양이가 쥐 걱정해줘. 기본적으로 사실 보도를 하고 예. 그 바탕에서 사실에 대한 의견 게시는 사설이나 칼럼이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도 기사 자체에서 벌써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 기성 언론인 한 분 나와 계시는데. 아니, 아니 근데 도저히 개선이 안 될 걸 요구하고 계셔 아니 지금.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그 현송월이 처형당했다 이런 유의 얘기들은 예. 기성 언론이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이트 들어가면요. 네. 옛날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14년 보도 아니에요 그게. 이게 특히 북한 뉴스에 가짜 뉴스가 많은 이유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 뭐 아니 언론에서 자사가 썼다. 한번 그거 한 거 좀 소개 좀 해줘.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죠. 예. 그래서 이게 드디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드디어 예. 세계적인 신조어 예. 기라는 예.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봉도사님이 발음이 좋으시니까 아니 한번. 지금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하세요. 뉴욕, from 뉴욕. 아니 꼬부라지다가 혀가 꼬부라지다가 바로 돼갖고 너무 원래 짧아서. 나이도 이제 꼬부라졌어요. 이제 계속 꼬부라지세요. 에이, 자, this 뭐라 is- 했어요? 예, this is really disgusting. This is where 기레기 comes from.
진짜 요거는 그 북한 응원당 관련 여자 화장실 따라가서 사진 찍은 그거 얘기죠. 이건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북한 응원단 용모 여자 화장실 보도. 네. 아 여자 화장실 이렇게 찍고 있는데 처음에 무슨 그림인가 했어요 그게. 그리고 별 의미도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This is really disgusting. This is where 기레기 comes from. 도대체 이 기레기는 어디서 한국에서 바로 여기에서 기레기란 표현이 온 것이다. 네. 어? 정말 역겨워 죽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레기라는 용어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레기니까 주로 대상인 신문이 뭐죠? 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C일보, J일보, D일보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여기 지금 예, 이제 아니 근데 그래서 그 C일보, D일보, J일보에서 만든 TV에 다 출연했네 나는. 기레기 동조 현상. 기레기 동전 자기도 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일단 이 언론사에서 양산하는 가짜 뉴스 혹은 기레기 문제는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네, 논의할 때가 됐고 예. 이건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논쟁 친구들끼리 논쟁하면은 이기는 친구가 누구냐면 야 신문에 나왔어 이러면 이겼다고. 맞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거보다 신문이나 네. 텔레비가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었는데 이 가짜 뉴스를 자꾸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2월에 지난 2017년 2월 막 그 탄핵 와중에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 와중에 1월 말 2월 초에 네. 지난해는 1월 말 2월 초에 구정이 있었잖아요. 네. 설날. 그때 서울역강이 25만인가 30만 부를 신문처럼 만들어냈잖아요. 가짜 뉴스를. 예. 태극기 집회에서 30만 부. 근데 30만 부 찍으려면 돈이 엄청 엄청나죠. 드는데 그래서 제가 또 갖고 그 주석 봤는데 완전 신문이에요. 그래갖고 저는요 그때마다 그걸 다 늘 돈이 풀었다는 거 궁금했는데 예.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모 방송에서 다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 가는 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라고 한 챕터가 생겼잖아요. 언론에서. 네, 네. 뭐 예. 지금 뭐 방송에서 하고 예, 있죠. 저희 모 방송에서 잘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그 신문하고 방송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투트랙 전략으로. 오늘 너무 그래. 참 그래요. 그래서요. 투트랙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가짜뉴스 고발센터가 지금 이제 가짜뉴스만 얘기를 하는데 예. 점 댓글 조작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주로 폐쇄망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되는데 예. 이게 댓글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입으로 올릴 수 없는 예. 네, 그런 내용들을 고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는 가장 좋은 좋은 방법,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정봉주의 뉴스쇼를 들으시면 됩니다. 정치쇼인데. 이거 가짜 뉴스다. 이거 가짜 뉴스야. 아니 거기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죄송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봉도사를 만나시면 가짜 가짜 뉴스를 뉴스에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란 기자님 네. 뭘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 페미니즘 이슈를 다시 들고 왔는데요. 페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 말하는 그 미투 운동의 또 예.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문제됐던 인사들이 대개의 경우 다 그쪽 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현 정부 인사가 나오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소속 대학원장인 이모 교수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걸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같은 대학과 사학과 교수던 이 정 장관이 사정이 딱한 것은 알지만 학교 망신이 덮자라고 했다고 이제 폭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현백 장관은 성희롱 혹은 성추행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일종의 동조, 방조, 묵인을 했던 사람이고 사실 지금 와서 저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성희롱을 묵인, 방조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탓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묵인, 방조에 대한
또 이렇게 논란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실화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방금 전에 가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의 입장이 약간 엇갈려요. 아까 말한 남정숙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정영백 장관은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주장이 사실이면 장관 자질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너 가족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정 장관이 네 있다라고 확답을 하면서 이제 논란을 덮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지겠네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 중에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부풀려져서 보도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역시 또 기레기 문제가. 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미투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투 운동은 그 남성에게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이런 거 있었던 것을 폭로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거는 뭐냐면 지금처럼 그거를 방조하고 묵인했던 사람들도 문제다고 하는 네. 그런 게 많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여성이 여성을 조용해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이거 알려지면 너만 손해다.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핑계를 대면서 역시 덮는 이런 것들이 이런 폭로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활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를 나서면 이거에 대한 수습을 하는 예. 사람으로 여성 상사를 지목을 해요. 그러면 그 상사에게 떨어진 임무는 덮어라죠.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2차 가해자가 보면 되는 거네요. 같은 그러면. 입장에 있는 여성에게 이걸 덮으라는 어떤 또 이런 사명을 주는 거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 여성 상사가 그 지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 조직에서 인정받았다는 그런 나름의 조직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정현백 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게 무슨 사건을 덮고자 하는 거예요? 안태근 그걸 덮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그렇죠. 물타기. 그 안태근이 성격이 자유한국당이에요? 많죠. 아니 검사예요. 예, 검사인데 검사인데? 오병우 라인이에요. 아. 그리고 그걸 덮은데 이제 그 기여를 했던 분이 거기 비례인가요, 그분이? 최교일 네, 최교일 비례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뼈 아니. 경북 경기- 영주 아, 네. 경북 영주 출신. 그래서 약간 관계된 인사들이 그렇고 뭔가 그러면서 검찰에서 뭔가 미투 운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한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아니 뭐- 미투 운동은 당을 떠나고 그 진영을 떠나서 네, 네. 이거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성 폭력이 좀 없는 사회에 그렇죠. 왜 덮지? 이상한데? 조직 보호 논리죠. 조직 아. 보호 논리. 그래서 페미니즘 의무 교육을 실시하자. 네. 이렇게 이제 좀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페미니즘 의무 교육이라는 그 표현이 맞나요? 뭐 포미니즘 교육 의무화죠. 아 교육을 의무하자. 의무화하자. 뭐 그 이름은 나중에 네, 바꿀 수도 바꾸는 있겠죠.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왜 청와대 원래 양성평등 교육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 양성평등. 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페미니즘이라고 대해서는 하면 뭐- 논란일 것 예. 같아서 예. 아마 뭐 그 제목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얘기가 나왔냐면 내용은 이런 거죠. 성교육을 좀 그 건강한 성교육을 좀 시키자 이런 거죠. 아니 이게 성교육이라고 하면 양성평등. 양성평등 양성평등 교육. 네. 오. 이게 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요 말이 나왔냐면 봉도사님이 이게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목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 청원을 올렸거든요. 이게 한 달에 20만 건 이상이 나오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예, 답변을 그래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공식 아니, 답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성추행 많이 했어요? 여러 번 관련해서 했어요? 성폭행 관련해서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근데 했군요. 지금 보면 그 특히나 저희 애 딸들도 보면 그 TV 잘 안 보거든요. 예.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그렇죠. 네. 유튜브 조회수가 다른 포털 조회수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그 어린 세대일수록 이 TV라는 이렇게 그냥 쏴주는 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찾아보는 네. 걸 보는데 이 유튜브 콘텐츠가 정말 진짜 너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양성평등커녕 성차별을 조장을 하고 오히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이렇게 부추기는 식의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부모가 일일이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튜브 막을 수가 없는 네 건데. 그리고 뭔가 이게 뭐 제재나 뭐 심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찾아보는 이게 건데 저는
그 의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좋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환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건강한 정보를 주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저렇게 반론이 들어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는데 지금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점들은 스타트는 어디냐면 성차별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기득권 꼰대 세력들 이분들은 성차별로 굉장히 혜택받은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아무런 제어식 없이 막 저질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10대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만 나왔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성희롱인가 성추행 이런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그거에 예. 동의하는 게 네. 우리 애들이 없어요. 아 근데 그럼요. 아니 이주연님 같은 이런 견해도 있어요. 지금 그 이동영 작가님의 얘기도 맞는데 네.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지긴 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달라서 아이들이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일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강한 정보를 자꾸만 유통시켜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의무 교육 정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전문가도 양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지연님께서 보내주신 거로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은 이론이 실제를 못 따라가는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벌써 의무 교육부터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상당한 하려면 마음을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아 좋네. 이런 방송에서 계속 양성평등의 네. 교육에 대해서 건강한 정보를 유통시키고 네.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학교대로 준비하고 토트랙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의무교육 하자라는 게 정말 우리가 무슨 국사시간처럼 일주일에 뭐 한 시간씩 의무로 하자 이게 아니라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해요.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중요성. 위한. 네. 그 아마 꼭 하자. 청와대도 그런 답변을 할 것 예. 같고 아까 애들은 없다고 했는데 성희롱, 성차별이나 이 모든 성 관련 이슈들의 모든 바탕에는 다 권력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흔히 남자가 여자를 뭐 성추행,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자 상사가 자행하는 남자 그 있을 부하 수 있지. 지간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도 굉장히 그 많거든요. 영화도 있어요. 데미 무어가 예. 성차별. 아니 근데 미투 운동을 조롱하는 움직임도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제 돼지 껍질을 주문했는데 그 돼지 껍질의 그 껍질 부분이 그 돼지 유두 있는 부분에 그 껍질이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돼지 껍질을 주문했는데 꼭지가 웬 말입니까? 이거 어디다 신고하면 됩니까? 라고 미투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조롱한 거네. 네. 약간 그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뭐 미투를 유머로 소비하느냐 인권 감수성 제로다라고 댓글이 달리면서 글을 내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일부에서는 미투 움직임을 약간 조롱을 하고 예. 그러면 이것도 미투냐 뭐 이러고 그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내가 미투라고 했다. 오. 이것도 미투 운동이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조롱이 피해자의 입을 닫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내가 또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4569님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입니다. 하고는 가보지도 못하는데 1월부터 예행연습과 교육을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 그동안 힘든 과정에 눅 놓듯 보상받는 자부심이 드네요. 정말 평화올림픽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좋죠. 그래도 광고 듣고 가야겠죠. 예. 예. 광고 듣고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대신해서 위대한 이동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You are very welcome. 고맙습니다. 자, 고란 기자님, 네, 기분 나빠요? 우리끼리 영화니까? 네, 네. 하든 말든 영혼인지 무슨 I don't care. 수준 높은 방송이에요. 갑자기 막 네. 그 영어를 한마디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이런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영어예요. 아니에요. 4살 5살. 아 그래요? 자, 홍준표 대표 비호감 정치를 멈춰라. 무슨 얘기예요, 이 작가님?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 어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 바닥에 돌고 있는데요. 예.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참고 있던 소위 말하는 반홍, 비홍 이런 어허.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의 개인기로 자유한국당이 떠받쳐서 졌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같으면 홍준표 아니었으면
그 정도의 지지율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걸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독단을 하든 사당화 논란이 있든 그냥 참고 있었단 말이죠. 예. 조금 있으면은 지방선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면 홍준표 대표가 공천권을 또 마음껏 휘두를 거란 말이죠. 아하. 거기에 대한 견제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을 끓는 게 터졌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의 독선적인 비호감 정치가 뭐 질이 멸련한 보수 정당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진회의 다시 한번 개최하자 그랬는데 홍 대표 그것도 그냥 싹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내부 총질이다. 예. 그것도 그 개인 의원들 일일이 그 인신 공격까지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 구체적으로 보면 뭐 부패로 내사 수사를 받던 사람. 자기 상가 안 왔다고 방송에 나가 당대표를 공개 비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한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아니 상가 안 왔다가 당대표를 공격하긴 했어요. 했어요. 그 사람은 알아요. 이분들 참 재밌어. 많은 국민들이 기쁨을 주는 기쁨조 같아. 근데 이분들은요 말하는 게 진짜 원내대표 꼴찌하고도 의원들이 왜 그런 결정했는지 반성하지도 않고 나서는 사람 어떻게 아,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아, 그 집에 가서 메모를 다 해놨다는 얘기인데 평상시에 일기 쓰면서. 뒤끝 장렬하시는.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썼다고 하는 것은 저격밖에 안 되는 거죠. 당 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저격하고 그걸 받아서 기분 나쁘니까. 아, 이걸 또 SNS에 오고. 썼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페북에요. 길게 오. 올리셨어요. 아 그럼 좀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주세요. 아주 재밌는 대목들이 많은데. 그래요. 중진이면서 당협위원장에 뭐 떨어진 사람. 뭐 이런 거죠. 네. 당이 어려운데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꽁무니 빼는 사람. 뭐 이런 식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반홍 비용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특히 지금까지 그 김무성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조용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조용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우리 여기서 그 여론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열거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용. 예? 저는 자기 상가. 자기 상가 안 왔다고 방송에 방송에 저도 자기 상관 안 했다 방송에 나가 당대표 공개 비난하는 사람. 네. 이 작가님은요? 저도 그러고 봅니다. 이거 가슴속에 담아라는 거잖아. 방송 보면서. 아니 그리고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거 그렇죠. 봤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사람도 그 누가 오나 안 오나 다 기록해놨고 또 그걸 갖고 당대표를 공격했다고 또 그걸 또 기록하는 당대표라. 참. 근데요. 저는 여기서 다시 또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만약에 우리 당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비슷하게 했었어요. 했을 때 난리가 난리 났었죠. 났었잖아요. 난리 났. 언론이 봉숭아 학당이라 그러고. 예, 온갖 종편이. 근데 그러네.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봉숭아 학당이라는 둥 뭐 안 하잖아요. 저는 아주 아니 이 우리는 부분- 언론 아니에요?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지금 최초로 아니 근데 욕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비호감 정치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를 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예. 첫 번째는 노림수가 있다. 예. 또 두 번째는 정치적 DNA가 홍준표 대표한테 쌓여 있다. 이거 정치적 DNA가 쌓여 있다는 건 뭐냐면요. 원래 홍준표 대표 지역구가 수도권이었습니다. 동대문이었죠. 예. 그때는 이렇게 비호감 정치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막말을 하지 그때는. 않았어요. 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도권에는 표가 양분돼 있고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들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경상남도로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시작했거든. 거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떻게 마음대로 하든 나한테 표를 준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경남 도립병원 그때 막 자기가 예, 숱한 반대도 진주병원. 숱한 반대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별반 차이가 없거든. 그 이후부터 무상급식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쌓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그게 정치적 DNA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그 측근들한테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야 이렇게 변방으로 가면 언론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세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경남도지사 하면서 그러니까 변방으로 쭉 갔잖아요. 그래서 세게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습관이 들었다. 그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경남도지사 하면서 여의도 사무실 굉장히 크게 만들었거든요. 계속 여의도의 길을 안테나를 쫑긋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 출장소를 만들었나요? 크게? 원래 있습니다. 다 어디나 있는데 꽤 크게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홍준표 대표 생각한 것은 결국은 나를 찍어주는 사람들은 숨어있는 보수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로 이 숨어있는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이보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를 지지한다 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홍준표를 지지한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지방선거 때 나를 찍어줄 것이다. 그러면 내 지지자들만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예. 궁금한 게 샤이 보수나 아니면 내 지지자들만 보고 가자라고 했을 때 샤이 보수나 내 지지자들의 표만 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나요? 반대로 이렇게 보죠. 영남 쪽에서는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영남은 그렇다 네. 치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홍 대표가 막말도 하지 않고 점잖게 언어를 쓰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부분 찬성하며 도와주고 그렇다면 그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탄핵에 반대한 14%도 결국은 못 놓치는 얻어요. 아예 그 14% 내지 20% 23% 절로 다 가버릴 수 있어. 그런 판단하기 때문에 내 지지 한번 보고 가자.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게 아닌가. 혹시 근데- 조원진 그 대표를 의식한 게 아닐까요? 14%가 대한애국당으로 결집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샤이 보수가 있는 거는 네. 있어요. 그 여론조사 할 때 전화 면접 조사하면요. 네.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뚝 떨어져요. 근데 ARS를 하잖아요. 그럼 올라간다. 그럼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ARS로 답하는 건 덜 창피한 거야. 근데 그 샤이 보수나 아니면 그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막 나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 표는 그 홍준표 좀 쪽 표 시원하긴 아니에요? 한가 그렇죠. 봐요. 시원하죠. 시원하게 한가 봐요. 아니 대통령도 꼴 보기 싫고 저 평창 올림픽 잘 되는 것도 보기 싫은데 홍준표 대표가 와서 막 얘기해 주잖아.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를 대변해 주는데. 정치쇼도 듣기도 싫고. 그리고 가짜 뉴스의 주 소비자가 샤이 보수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더 이상의 확장성은 포기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원래 1단계로는 그 집토끼를 확실히 잡는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전략. 네, 그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만 해먹으려면 이런 전략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선거구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그 맞아요.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면 상관없는데 네. 홍 대표는 대권을 꿈꾸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아니 대권을 꿈꾸면서 이렇게 그냥 마르고 닳도록 가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는데. 꿈만 꾸고. 예.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 정치 스타일이 이게 비속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말한 거니까 본인 스스로 독고다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정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대표 한번 했을 때도 그런 독고다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물러나겠다. 그런데 이길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렇죠. 전 대답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봐요. 그럴 때 그럼 정치판이 또 한 번 요동을 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는 저런 보수가 되지 말자라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중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튀어오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미래 바른정당 그쪽이랑 또 연합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정계 개편 놓으니까 지방선거 끝이 나고 예.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계 개편하면서 이제 저게 정상화되는데 한 10년 걸리는 거죠. 최하 10년. 고라 기자님 표현 봤어요? 아이고 이게 최하예요 최하 그게. 예, 좀 길어지면 한 20년까지 갑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예. 이게 다시 불거진 예. 권성 어머 발음이 왜 이래요? 권성동과 안미연. 예. 예, 안미연 검사 다 아시죠 이제? 예, 안미연 검사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짜 세상이 깜짝 놀랄 경참 동진을 겁니다. 예, 그런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폭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핵심 증거를 증거에서 빼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핵심 증거물에서 빼라고 한 거. 그게 녹취록입니다. 오. 이게 진짜 이거 이상한 일이거든요. 녹취록이면 상당히 결정적인 중요한 건데. 증거 예, 아닌가요? 이게 그 최용집 전 사장하고 예. 그 최용집 전 사장 밑에 있던 최하무개 씨 있죠. 예. 외국으로 도망갔었던 예,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인데요.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목됩니다. 네, 그런데 그 핵심 녹취록 대포폰에 있는 핵심 녹취록을 증거물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이거 너무 끔찍한 거죠. 야 어떻게 증거를 빼? 증거 인멸인데 그건 범죄 행위 예,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미연 검사가 이 수사를 맡고 난 이후에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환 조사를 주장했는데 그 소환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를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다. 오. 이건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내용들을 뒤바꾸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권성동 위원장 측에서는 안미영 검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네,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러면은 근데 안미연 검사가 네. 왜 이런 거짓을 얘기해? 만약 권성동 그 의원의 입장이 맞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느닷없이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주진우와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거짓을 얘기해죠? 그 안미영 검사는 젊은 여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부 검사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도 그때 당시에 메모를 올렸었잖아요. 예,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증거물은 내 빼지 못하겠다. 그걸 빼려는 분들이 빼라.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안미영 검사가 개인적인 다른 동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초기에는 뭐 일부 수사 보고서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윗선의 요청에 따라. 근데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이 와중을 보면서 이 작가님, 예. 그 카톡 하지 마시고. 아, 네, 정보 찾고 있어요. 예. 그런 거짓말하다가 까먹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쯤 되면 지금 이게 안미영 검사가 폭로해서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요건 강도가 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쯤 되면 검찰 내부에서 윗선에서 지시 내려갖고 수사 방향을 바꾸고 증거 슬쩍슬쩍 바꾸고 이게 일상화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왜 물어보는지 모르시죠? 예. 외모는 검사 닮았어요. 그래요? 아니 영리하게 생겼다는 뜻. 그럼요. 아니, 날카롭잖아요. 지금 뭐 서검사 사건도 있고 안검사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성사 사건이라고 이유로 하지 말기로 했어요. 그래요? 안태근 성추행 사건. 안태근 성추행 사건 어쨌든 그래서 공수처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는 거거든요. 검찰 자정 능력에 맡기니까 안 되더라. 계속 이런 거 터지지 않느냐.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안미연 검사가 아까 조직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조직을 보호하지 않는 거거든.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 곳이 검찰 조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왜 저격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 60년 70년 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안 검사 거짓말 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검찰 내에서 정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미명하에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된다면 우리 국민들 여론은 그럼 공수처 만들자.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각 재정당들이 다 찬성하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짜 말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 유사일의 최대 규모라는 이 채용 비리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6.25, 5.18 네. 625명이 지원했는데 네. 518명이 90%, 채용돼 90%. 예, 90%가 넘어서 이게 거의 100%에 가깝다. 이런 이 얘기가 역사적 있었잖아요. 그 숫자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자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법사위원장 물러나라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애초에 채용 비리 과정에서는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와중에. 춘천지검장 뭐 이런 그런 아주 고위 검사들의 그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하니 법사위원회가 검찰이 그 대상이에요. 국감 대상. 피감 기관이죠. 네, 검찰이. 피감이니까 당연히 법사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법사위를 파행시켰어요. 법사위가 파행됐다는 의미는 국회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다. 예. 네, 아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국회 보이콧은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하고. 근데 예. 저는 아까 그 홍준표 대표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그 같은 맥락인데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다 강경파들이거든요. 다 강경파들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얻는 게 무엇일까? 여기 전직 민주당 오히려 국회의원 보수당은 보수 그럼요. 쪽으로 집결이 된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만 속으로 현직이에요, 현직. 아주 좋아할 거예요. 예. 우리 해병대 한 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이번에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채용 비리가 폭로되게 된 계기가 뭘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알력설, 저런 알력설, 그런 알력설 아하. 있었는데 이게 최초 동기가 된 거는 이게 518명이 뽑혔잖아요. 예. 여기에 다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으로. 오. 예, 일부 정규직이 있었겠지만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대다수가 계약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직으로 뽑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년 지나면. 예, 근데 정규직화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금수저끼리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근데 금수저인데 하나는 진짜 금수저고 하나는 몇 개였어 어떤 거야? 예, 그런데 몇 개. 예, 그랬는데
거기 또 핵심이 뭐냐? 금수저 중에도 열심히 일한 금수저가 예. 최초로 정규직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제일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근무 평정도 낮았던 금수저가 제일 먼저 정규직화 됐다는 거죠. 24K는 정규직, 18K는 비정규직. 뭐 그렇게 되니까 지금 금맥기는 아예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금맥기 뭘 그것도 같이 해요. 이게 뇌 착시 현상이야. 아니 근데 저는 뇌 맥기라는 말 동조화 처음 들었어요. 현상. 맥기요? 처음 네, 들었어요. 세대 달라요. 세대 달라요. 아니 이게 금 입힌 거예요. 그럼 네. 뭐라 그래 그 세대는? 이게 무슨 도금 금박 도금이라고 도금 해요. 금을 훔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최초로 이게 문제된 그 제보가 그 자기들끼리 예, 정규직화 되지 못한 비정규직 물론 그분도 채용 비리에 의해서 들어간 예. 자, 분들에 의해서 원인은 그렇게 됐다고 됐는데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폭로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의 상식 수준에서 봐야 돼요. 아니 지금 4시당 안면이 도대체 맞아요 이 맞아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얻는 게 없잖아, 얻는 게. 권성동과 안면 사이에서 안면 의문의 1승 진심 진실. 네. 그럼 권성동 이분은 사실은 거짓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서 이해가 돼요? 예, 제가 요 대목에서 잠깐 권성동 위원장이 왜 구체적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는지 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재밌어요. 내용을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518명이 채용되는 이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수급 계획에 따르면 427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유 채용 인원도 또 늘린 거예요? 그런데 근데 왜 너무- 늘렸냐? 너무 너무 청탁이 청탁이 많이 많으니까 안 왔어. 늘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한꺼번에 뽑을 때 신입사원 채용 과정 얘기고 갑자기 강원랜드가요. 갑자기 경력직 직원을 뽑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오. 요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 권성동 의원실의 5급 비서관이었던 김모 씨라는 거. 그 사람을 뽑으려고 규정을 바꿨구나. 예, 그런데 이게 지난해 8월에 감사원에서 요 관련된 감사 보고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최용집 전 사장이 아예 권성동 의원실의 5급 비서관이었던 김영령이 경력직 채용 모집에 지원하니 김영령이 합격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김영령이 영영이 이름이에요? 땡땡. 김땡땡이 김땡땡이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 처리를 잘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요. 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실무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예정이 없던 경력직 공채가 생겼다. 두 번째 권성동 씨에 한 명을 하려고 전체 강원랜드가 움직인 거네. 그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초에는 워터월드 수질점 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었대요. 그런데 요 경력직의 지원 자격이 환경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땡땡은 환경 쪽 실무 경험이 제가 없었습니다.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맞춰야지.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 경력을 포함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관련 경력에 4년 3개월입니다. 안전 분야에. 안전 분야 네. 4년 3개월이니까 5년 이상 돼야 되니까 네. 또 자격 실격이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서류 전형에서 1등. 그냥 4년 3개월을 일단 3개월을 반올림해서 5로 만든 다음 다시 반올림해서 5년으로 보고 맞아요. 445입 개연. 그건 4나 됐지. 이건 3입니다. 예, 그래갖고 만점을 줬대요. 만점 직무 경력. 맞춤형 채용이네요. 그쵸. 아니 근데 처음에 1등을 딱 써놓고 요거 다 맞췄어 그냥. 더 뭐 이게 억울한 거 맞췄겠지. 얘기해 줄게. 예. 진짜 억울한 사람들. 이때 총 몇 명이 응모했을까요? 경력직으로. 네, 이때 경력직 채용한다니까 기대를 품고 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들러리 섰네요, 들러리. 예, 그런데 김씨만 33명도 또- 뽑혔어요. 33명도 또 독립선언문 숫자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요. 어머 왜 이래 이거 5.18 6.25에 독립선언. 33. 그래서요 이 감사원 특정 감사 이게 특정해서 감사했거든요. 그때 문제가 너무 예.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원 특정 감사는 최용집 전 사장이 권성동 비서관이었던 김땡땡의 부탁을 받고 이게 중요한데요. 강원랜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카지노 확충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김땡땡을 뽑기로 했다고 최용집이 주장합니다. 그 권성동 의원실에 있으면서 그걸 도와준 거네. 네. 그리고 그 경력으로 채용이 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강원랜드 또
금융권 지금 네. 공기업 금융권 젊은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거든요. 1순위예요, 1순위. 강원도에서는 강원랜드 가면요 집에서 잔치예요, 잔치. 그런데 이 두 군데 다가 채용비가 넘쳐났다고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 이 그 박탈감 그렇지. 이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헬조선이라고 말한다고 예. 그거 나무랄 게 아니에요. 현실이 이런데. 아니 기성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저는요 이번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가지고 예. 그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총 공세하는 이유는 이것과는 이런 완전히 틀려요. 아니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마치 20대가 반발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물론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도 이건 뭔가 세치게 들어온 것 같은 심정이 있어. 근데 있지만 두 개는 결이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저거 다 같은 물타기 수법으로 맞아요. 예. 20, 30대와 문재인 정부를 분리하기 위한 임복희님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부럽네요. 이런 사람들 감옥 보내 이제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감옥 보낼 테니까. 윤영희님 공수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고랑 기자님.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간단한 문제가 간단하게 아닌데, 그래서. 예. 뭐 또 있어요? 일단 이 첫 방송 번째로 기네. 이게 그 어제 공정위가 예. 그 허위 과장 광고를 한 SK케미칼 애경에 대해서 총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과징금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일단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생아들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원인인가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사망자 밝혀진 게 1,3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밝혀진 게 2011년 그 8월에 복지부가 그래서 임산부 연쇄사망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복지부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피해자가 공정위에다가 아니 처음에 이 제품을 할 때 살림력 효과 및 아로마 세라피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정위에 신고를 했어요. 이 복지부 발표 난 다음에 2011년 10월에. 그런데 2012년 2월에 공정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2012년 9월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게 유독 물질이다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정부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4년 8월에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제조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가 2016년 4월에 다시 증거를 보강을 해서 또 공정위에다 얘기했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였죠. 네, 박근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공정위가 이게 원래 같은 사건이면 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과거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사건을 배당을 한 거예요. 배당을 하고 나서 2016년 8월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거를 판결할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한 거거든요. 다시 고발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과징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그렇지.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1,300명이 네. 사망했는데 1억 3,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뭐냐면 이러면은 네. 한 명 죽은 데 대해서 과징금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과징금 액수가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부과율을 적용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여의도 미신타파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미신 여의도 미신타파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감사합니다. 최명기입니다. 목소리가 저도 이게 잘 나오는데 목소리가.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모두까기 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영혼 없이 반갑다 그래요? 그 반가워 보이지 않는데 별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하면 방송을 잘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 심리 분석이 됐어요? 네. 말 듣자마자 바로 딱 분석을 하시네. 둘이 서로 밖에서 짜고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서로 띄워주자.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게. 자, 인면조 인기 패러디 속출 인면조가 극혐으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꿈에 나올까봐 무서워 막 그런 글들이 달렸던데. 예, 사실 뭐 공식적인 보도와는 상당히 좀 온도차가 있지만 올해 이 평창 올림픽의 주인공은 인면조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 사이에서요. 인면조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나도 사진을 봤는데 네. 난 잘 모르겠던데 이 논쟁이. 저도 인면조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얼굴을 한 세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세고요. 그래서 이제 세인데
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는 이제 인면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고기인데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 길조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제 상스러운 그런 성스러운. 이 상스럽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스러운 어떤 그런 동물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동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산해경이라는 중국의 기서가 있어요. 고대.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면조를 뭐 유교하고 연관짓고 도교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산해경이 나오고요. 이미 유교 도교 나오기 전부터 있었고 또 불교에도 보면 가르빈가라는 또 인면조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머리가 이제 2개, 아, 그죠? 만화에도 나와요. 사실.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인면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기 하울의 성 보면은 그죠? 거기 보면 하울이 인면조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엉이가 할머니 머리하고 달라다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물로 나오니까 좀 괴기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극혐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많이 됐죠. 맞더라고.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섭다 막 그런 글들이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봐서 그런지. 저는 좀 귀여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그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 예. 인간이 얼굴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이제 부조화스럽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단 굉장히 그거를 귀엽게 포장하지 않으면은 조금은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도 가끔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강아지한테 사람 얼굴을 달아놓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섬찟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기존에 어떤 올림픽과 가까이 있는 캐릭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항상 의도적으로 평화에 근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귀엽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면조는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있어서 조금은 심각한 뜻이 돼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은 또 신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물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태어나면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지 올림픽을 희화한다, 좀 올림픽이 좀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면에 있는 좋은 의미, 만약에 평화를 갖다 준다고 했을 때 웃으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주는 평화도 평화이지만 어떤 심각한 운명의 느낌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그 밑에 자막이라든가 해설로 나오게끔 어떻게 방송사와 협조를 했으면 훨씬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인면조가요. 임금이 이제 치세를 잘 해가지고 평화로운 시기에 네. 나타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치세를 해가지고 세상이 정말 평화로워지면 나타나는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고구려 네. 벽화에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문화의 어떤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표현을 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인면조 논란이 있은 뒤에 이 연구를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인면조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또 나오셔가지고 이제 백제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여러 도기에도 인면조가 있어요. 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릴 때 등장하는 새니까 평화로운 시기에 등장하는 새니까 그런 평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들이 이제 태평성대 시대에는 인면조라고 하는 상징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태평성대를 어. 상징해요 인면조가. 2720년 인면조가 뭔지 몰랐는데 평화의 깊은 뜻이 있더라. 그게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네. 자막이라도 나왔으면 아이들에게 알려줬을 텐데 아쉬워요. 아이들이 꿈에 나온다. 우와. 그런데 꿈에는 의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본 게 머리에 깊게 잔영이 남아있어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꿈의 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좋은 꿈 꾸고 싶다고 해서 좋은 꿈 꾸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제가요.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가 있잖아요. 네. 어느 거 프로에 나오는 그 꿈에 나오는 프로가 있고 안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이게 강하게 각인된 게 꿈에 나오고 그렇지 않은 건 안 나오더라고. 여기 여의도 미신타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꿈에요? 예. 네. 물어보신 걸 보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요? 꿈에 나오잖아. 노 코멘트. 나와도 이상하게 나오는가 보다. 그래서 일단 인면조가 좀 우리한테 무서움을 주긴 했지만 예. 그게 꿈에 나와서 꼭 그 우리 아이한테 악몽을 만들 거라고 미리 걱정하실 부분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견지에서. 아니 설령 그렇게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인면조를 보면서 느낀 게 이 2030 세대가 왜 인면조에 거부감을 느끼느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면조는 사실 유교하고 관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면조를 보면서 유교 드래곤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드래곤이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드래곤처럼 또 생기기도 생겼어요. 생기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커요. 커갖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저는 왜 이렇게. 2030 세대가 이제 이 왜 인면조를 싫어해요, 보고 왜 이거를? 싫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기성 세대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르는 2030 이상을 갖다 세대가 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꼭 우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고대의 걸 가져오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미감 이런 촌스러운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에겐 이 세계적인 이 축제에서 우리를 표현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더 세련되게 하지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에요. 그냥 사실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고 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사실은 헬조선이라 불러왔던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의 어떤 낙후성이라든가 한국 사회가 2030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인면조에 대한 패러디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네, 이정 부분 안 동의하고 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결국 네? 말을 더듬고 계세요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물품을 커다란 보냈어요. 저한테만 안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게 물이 떨어져 있구나. 네.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축제이고 잔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8 올림픽 때는 어느 정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88 올림픽 얘기하는 것도 꼰대라고 싫어해요. 그렇죠. 네. 진짜예요. 네, 그래도 왜냐면 이거 듣는 친구들이 다 97년생, 그렇죠. 90년생. 88 올림픽이 89년생. 30년 전에 올림픽입니다. 네. 30년. 그래요? 30년 네. 전이. 30년 전의 올림픽이지요. 우리가 워낙 그게 뭐 88 올림픽 때 내가 9살이었었나 그랬는데. 스포츠 축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네, 그게 꿈이에요, 바로. 꾸미는 한 꿈을 꾸미라 꿈이 그러는데. 꿈이 9살 나타나는 꿈을 꾸신 거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올림픽을 즐기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완전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 근데 이게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꼰대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젊은 세대가 똑같이 생각한대요. 이게 기성세대의 잘못된 오류예요.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고 본인의 자리에 머물면 좋은데 차이를 인정하고 또 그 기성 세대가 그 차이 2030 안으로 쏙 세대로 들어가려고 그래. 2030 세대로 내려오면 곤란해지죠. 네. 가지고 옛날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참 좋은 기회였던 게 보통 때는 텔레비가 12시에 끝나요. TV가. 예. 그 옛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 꼰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림픽을 볼 때 전부 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그러니까 생방을 보는 게 아니라 예. 딱 보다가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동영상이나 기사가 있으면은 그거를 누르게 되는 거고 그거를 갖다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올림픽이 거기서 하나 이제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 그동안은 쭉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한테 재미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못하던 거를 갖다 잘하게 되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최초로 사실은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쇼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니까 쇼트랙이 아닌 것도 다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원래 우리 체질적으로 이 육체의 조건이 쇼트랙에 다 적화되어 있는 체질 아니에요? 네. 맞죠. 아니 근데 그거를 구수는 사람은 김연아죠. 네. 김연아 그러다가 선수가 가장 크죠. 이제 그렇죠. 스피드 그러네, 스케이팅에서 진짜. 메달을 따니까 더 좋아지는 거고요. 김연아 때문에 제일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쫙 관심도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는 거예요. 남북 단일팀.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올림픽이 노벨 평화상. 그렇죠. 올림픽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게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굉장히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를 부여하긴 했지만 그 의미를 부여한 게 올림픽 자체에 대한 경기로서의 흥미에 있어서는 머릿속에서 다툼을 논지를 있게 되게 되면서 오히려 문화만 남았다. 오히려 조금은 올림픽 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갖다 줄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단일팀도 어떤 의미에서는 올림픽이 순수한 대한민국의 올림픽이었을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이겨라가 되는 건데 이게 공동의 의미가 되게 되면서 올림픽의 어떤
애국심에 의해서 올림픽을 갖다 보게 되는 부분이 약간 또 희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딱 두 근데 가지가 고인사님 달라진 얘기 것 좀 같아요. 들어봐야 돼. 지금 2030에서 인면조 완전 핫해서 이모티콘 만들자는 제의도 네. 있어요. 벌써 이모티콘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SNS에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 그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회사에서 아마 인수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그 저도 좀 제 전화번호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모티콘 봉도사님도 만들- 인면조의 패러디로 얼굴이 들어가고 싶으신 생각 있으세요?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근데. 누구 저요? 네. 인면조가 좀 닮았죠. 내가 원래 옛날에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원래 제 별명 인면조예요. 야, 그건 그러면 괜찮아. 인면조가 이렇게 지금이 날아다니. 본인의 홍보를 위한 좋은 기회세요. 예. 인면조 패러디를 만드세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인면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평창 올림픽은 30년 전 88 올림픽 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일단 30년 됐네 진짜. 예, 동계 올림픽을 한국 국민들이 즐기고 있다는 것도 저는 신기하고요. 오. 이제 동계 올림픽 중계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재예요 그게. 예, 두 번째는 그 제가 생각하는 동계 올림픽과 상당히 온도차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올림픽을 반드시 이렇게 국가 단위 다시 말하면 한국 팀이기 때문에 응원한다 이런 생각이 또 없어요. 영국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또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수를 좋아한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과거 같으면 무조건 뭐 우리 팀이 우리 한국 팀이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좋아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국가주의 영향이 좀 약해지고 내가 이 스포츠를 즐기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대두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게 컬링 있죠. 컬링. 그 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얼음판에 재밌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떴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제가 근데 그게 진짜 밥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 모든 채널이 컬링을 틀어놨어요. 아니 뭐 묘하게 재밌어요. 아니 근데 그게 원래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냥 북유럽 사람들이 밥 먹고 나와가지고 얼음판에서 그냥 아니 난 하던 그거 처음 보자마자 옛날부터 재밌었는데. 그거는 뭐 우리 봉도사님 특별해서 그렇고 사실 관심을 못 끌었는데 최근에 와서 관심을 끌게 되고 왜요? 이유는? 저는 일단 컬링이 볼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층사에 볼링 문화가 있고 볼링 문화가 뭐냐면 친구들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화거든요. 볼링 문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나 네. 보죠? 볼링 문화 다시 살아났어요. 오. 다시 살아나가지고 물론 과거처럼 이렇게 막 이 엄청난 그런 붐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일단 요즘 최근에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술 저녁 많이 먹고 먹는데? 아니 요즘 2030은 술을 많이 안 먹습니다. 아. 그래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가서 놀 만한 장소가 사실 볼링이나 보딩 게임이나 보드 게임이라고 요즘 유행이거든요. 모여서 이렇게 노는데 맞아 보딩 게임은 그거 오래됐잖아요. 보드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상당히 컬링이 비슷하죠.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할 수 있고 저는 아마 이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컬링장이 생길 것 같아. 조만간. 컬링장이? 컬링장 그 생길 것 유지비가 비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겨울에만 하면 되죠. 여름엔 안 하고? 여름에는 뭐 수영장으로 하고 겨울에는 볼링 컬링장. 아니 저는 컬링장 생길 것 같아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건 어떨까? 여름에는 그 롤러 스케이트장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시청 앞에도 이따가 지금 그 저기 스케이트장을 만들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처럼- 컬링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아니 그렇죠. 뭐 비용이 많이 드나? 그 꿀은 신발 신발? 신발이 독특하더라고. 아니 신발이 그런 약간 거는 미끄러지더라고. 신발 회사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 돌이야 뭐 우리는 돌 많잖아요. 우리나라. 돌 깎아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돌이 제일 비쌀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한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없어. 일단 못하는 게 처음에 있어요. 수입한 다음에 단가내로 다 일단 돼요. 수입하고 일단 싹 수입하면 똑같이 닦아. 제가 보다 골프보다 훨씬 더 이 가족 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 그리고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요, 일단. 시간대가 정말 좋아요. 하고 그리고 약간 요즘 세대에도 맞는 게 너무 동적이지 않고 네. 정적이고. 이야기도 나눌 수 그러니까 있고. 이제 예. 느림의 미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금세 뭐 재산이 불어난다든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마음을 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컬링을 보고 있으면은 느리지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미세한 부분이 차이를 만들어서 하는 걸 보다가 보면은 뭔가 또 다른 또 재미와 그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저는 같아요. 컬링의 가장 큰 요소는 물론 뭐 이제 선수들은 훈련을 많이 하겠지만 특별한 훈련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경기예요. 사실 뭐 돌만 굴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우리 어렸을 때 돌까기 했잖아. 네, 돌까기.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맞추는 거기 돌까기의 때문에 유럽형이네 일종의. 특별한 그 트레이닝이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요행이 있잖아요, 그게 요행이라는 게. 운이 많이 운이 많이 작용하죠. 운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쳐봐야지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볼링도 실력 느는데 엄청 오래 시간 걸려요. 근데 이건 돌 싹 굴리고 앞에서 싹 닦아주고. 제가 예언하기에 올해는 컬링이 분명히 유행할 겁니다. 아니 내가 그거 여름에도 보세요. 그걸 해놓으면 얼마나 예. 좋아요. 유지비는 많이 들겠지만 시원하잖아요. 아니 각 자치단체 막 그런 거 생길 것 같아요. 좀 분명히 생긴나 봐요. 오.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컬링도 엄청난 과학이래요. 이거 아니 그렇지만 과학은 많지만 제 아니 근데 말씀은 하기는 좀 접근하기 예. 쉽다 이거지. 충분히 하죠. 당구도 과학입니다. 그냥 과학이지만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높다는 거죠. 맞아요. 지급 장벽이 낮아요. 아니 컬링도 엄청난 과학이라 그러면서 이태강 교수님을 까는 사람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또. 뭘 과학은 맞죠. 과학이 아닌 게 어딨나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4050 세대, 2030 세대 가장 대입된 부분은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보는 시각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4050에서는 예. 조금은 대를 위해서 우리가 소를 희생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시각들이 조금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2030에서는 어떤 그 커다란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구 대표팀 선수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 수구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본인이 대표팀에서 뛰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메달 순위에 들지 못할지언정 한 경기라도 이겨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는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뛰지 못하게 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진짜 몇 년 동안 그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메달을 따건 못 따든지 간에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주위에 또 다 얘기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딸이 대표팀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본인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본인의 의지랑 관계없이 사회의 변화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기회가 박탈당한 걸 느끼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30이 4050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갖다 공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2030이 2030이 수업을 같이 하잖아요. 남북 단일팀 자체를 반대한다,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도 오판이죠. 과도하게 설 수도 필요도 없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 왜냐하면 예. 일단 남북 단일팀이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2030은 공정한 게임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스포츠에 떠넘기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어떤 무능력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직무유기지 부분들. 일종의. 그게 바로 2030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과도하게 뭐 통일을 반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030이 분명히 개인주의적으로 바뀐 건 맞지만 그 개인주의적 방식에서 통일과 남북 단일팀을 보고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다른 거죠. 통일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을 찬성하죠. 근데 이제 남북이 통일되는 대화하자는 건 방식이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화나 이런 걸 다 찬성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접근해 가는 방식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2030 세대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만져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 한국에서 2030 세대의 기회 박탈, 그죠? 그리고 공정성의 어떤 훼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과거 아주 히트친 영화 지금 동계 올림픽하고도 관계 있는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네. 예, 국가대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버터플라이. 맞죠? 그렇죠. 버터플라이가 아니라 버터플라이. 영국식으로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마치겠는데 봉 이게 뭐예요? 인면주서부터 시작해서 남북 단일팀까지 2030 세대가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을 오늘 우리가 짚어봤죠. 이게 네. 짚어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자,